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판매 금지가 풀린 뉴스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주식이 또 한번 오늘 미친듯이 올랐는데요. 여러가지 그런 주식을 상승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도 그냥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게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미국에서 테슬라를 팔 수 없는 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주가 아닙니다. 이게 미시건에서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주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살기도 했고요. 전 굉장히 애착이 많은데 이 주에서 그동안 테슬라를 모델 3 뿐만 아니라 모든 테슬라 관련 차들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당했던 거죠. 아니 이게 정말 저한테 조금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주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냥 테슬라가 판매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예 지금까지도 판매를 못하게 막았다는 게, 야, 진짜 이게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진짜 그랬고, 이번에 이게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가 아마 이제 거의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판매가 이제 가능한 걸로 알게 됐는데요. 이게 판매가 금지됐던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걸 참 사인하신 분도, 예, 참 간만에 옛 추억에 젖어서 옛날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주지사인데요. 이 거버너 릭 슈나이더라고, 이게 저 한번 가깝게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화도 좀 나눴었고요. 아, 근데 예, 이분이 이런 비례 사인을 했을 줄이야. 그러니까 판매를 금지했던 이유는 테슬라는 직영입니다. 그러니까 딜러십을 통해서 팔고 있진 않죠, 차를. 그러니까 모든 걸 직영으로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딜러십 라이센스가 어쨌든 차를 팔려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딜러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딜러십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 딜러십 제도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도 테슬라가 딜리버리에 좀 문제를, 거의 해결은 됐지만 약간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원할 때 차를 바로 살 수 없죠. 픽업할 수 없죠. 근데 다른 브랜드는 거의 제가 정말 인디비주얼 오더, 그러니까 개인적 오더나 특별한 차량을 원하지 않으면 바로 그날 차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죠. 뭐 서부에 직접 공장으로 픽업하러 가신다면 당일날 픽업할 수도 있겠지만, 동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빨라야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빨리 만들어져도 딜리버리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니까요. 4, 5일은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딜러들이 이 차를 왕창, 소비자들이 대충 원할 것 같은 차들을 왕창 사놓고 쟁여놓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차를 바로바로 고객들이나 소비자들한테 바로 넘길 수 있는 구조였는데, 테슬라는 그걸 깨버린 거죠. 그러면서, 왜냐면 사실 딜러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졌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렇죠, 애플처럼 폰을 직접 팔듯이, 통신사로부터 그럼 벗어나듯이 테슬라도 딜러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력 싸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이거를 금지하는 주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다 풀린 줄 알았는데 2020년인 지금까지 저 미시건이라는 주에 저렇게 큰 주가 이걸 막고 있었다가 드디어 이제, 왜냐면 테슬라가 소송을 걸거든요. 여기 보면 테슬라가 결국 소송을 걸고 거기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근데 좀 냄새가 조금씩 나죠. 왜냐면 이 미시건이라는 주는 포드, GM, 이제 지금 여기 이제 FCA라고 나왔는데, 사실 크라이슬러, 이 미국의 아주 자동차의 심장부죠. 이제 오토메이커의 아주 정말 핵심 그런 부품 가보시면 심지어 현대기아차 연구소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애나버 근처에 연구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현대모비스 공장도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습니다. 아, 물론 LG화학 배터리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죠. 아,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전에 바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LG화학 배터리 공장에. 그 주변에 일본 부품 이렇게 납품하는, 토요타 연구소도 있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완전 진짜 자동차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핵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냄새가 이렇게 알력을 좀 정치적인 압박을 하지 않았나, 이게 제 개인적 의심입니다. 근데 냄새가 너무 나죠. 여튼 판매가 금지됐던 거는 딜러십을 통하지 않은 이제 다이렉트 세일, 그러니까 직접 판매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풀렸습니다. 이게 아마 이거로 인해서
이제 주식이 요즘 미쳤죠. 테슬라 주식은 지금 500불을 돌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뭐 포드나 GM을 이제 합친 거보다 크다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뭐 거의 100조를 돌파했죠. 시가총액이. 정말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제가 이제 사실 다루진 않았는데 큰 뉴스로 다뤄지지 않아서, 근데 이것도 참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게, 지금 독일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4 공장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고 있습니다. 11월에 이제 한번 테슬라가 이제 독일에다가도 이제 짓겠다 해가지고, 워낙 이제 유럽에서도 굉장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제 유럽의 이런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핵심인 이제 독일에다, 물론 거기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은 편이니까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대로 짓겠다 했더니, 거기 환경 운동가들이 테슬라가 공장을 짓게 되면은 이제 환경 오염 문제, 특히 이제 물을 좀 오염시킬 여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엄청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쵸. 뭐 공장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좀 환경 파괴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냄새가 좀, 예, 이게 과연, 예, 그 좋은 의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쵸. 약간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런, 진짜 전방위적으로 테슬라에 참 압박이 크다는 점. 근데 압박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이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늘고 있지 않죠.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좀 식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이렇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제 늘고 있지 않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또한 이제 1910년 이후로 운전면허를 따려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줄었고요. 사람들이 차를 잘 소유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전체 파이는 이렇게 커지고 있지가 않은데, 테슬라만 지금 급속도로 차량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이제 전기차 판매량 자료인데요. 이거 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제 별로 판매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오렌지는 이거 뭐 혼자 서 있는 건 뭐 테슬라고요. 그나마 이제 회색이나 파란색마저도 모델 X와 S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빨간색과 퍼플이 이제 보라색이 쉐보레 볼트와 니산 리프인데요. 이 테슬라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BMW나 미니의 지금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거길 갉아먹고 있고, 실제로 토요타 프리우스의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이런 경제적인 차들의 판매량도 엄청 갉아먹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이게 완전 팀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전기차 판매량도 엄청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쉐보레 볼트도 9% 이상 빠졌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직접 타격을 먹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대충 이제 데이터가 이제 집계되는 걸 보니까 니산 리프도 굉장히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현재 여전히,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기차의 디맨드가 좀 떨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디맨드는 크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러니 적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도 갉아먹고 지금 전방위로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럭셔리 브랜드부터 경제적인 브랜드까지. 더군다나 이제 같은 주변 전기차 이제 시장까지도 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항상 그 말했던 생태계, 전기차 충전에 대한 생태계가 테슬라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변의 전기차 시장도 테슬라가 지금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탈은 뭐 100빌리언을 넘었고요.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120조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각에서 이거를 주식을 800불로 이제 타겟팅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허무맹랑하게는 이제, 허무맹랑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1000불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요즘은 800불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800불이면 지금 사도 몇백 불은 먹을 수 있으니 이걸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댓글에서도 많이들 알려주셨듯이, 전에 이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이제 NHTS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completely false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짜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가 이거는 무사 통과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차를 많이 팔게 되면은 이 문제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다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차량 결함으로 이제 몰고 가서 그렇게 되면은 꽤 큰 배상금을 챙길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실수보다는 차량 결함으로 미는 것이 훨씬 더 뭐랄까 그런 경향이 크게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테슬라가 워낙 요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공격을 받는 좀 더 이렇게 부각되고 특히 매스미디어가 이걸 더 많이 실어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면은 다른 자동차 브랜드도 숱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거는 앞으로 오토파일럿에 관한 판결이 자율주행에 대한 초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론은 미국 내에서 테슬라 판매가 금지된 주가 있었다니 그리고 다른 핑계지만 그 핑계를 대서 그거를 막았지만 사실 그 이제 판매 금지된 주가 미국 자동차의 심장부라는 점. 그래서 약간의 알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독일에서의 시위 그건 역시 환경을 위한 거라지만 조금 저분들이 정말 환경을 위해서일지도 약간 걱정된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는 점. 현재 자동차 시장이 커지지 않는 데서 다른 곳에 있는 파일을 계속 긁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해진 파일을 누가 나눠 먹냐는데 그걸 더 크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견제는 누누이 있을 거라는 점. 마지막으로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진짜 미시건에 이 테슬라 스토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서비스 센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잘 보시면 이게 미시건에 있는 게 아니라 톨레도라고 이거 오하이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바로 경계. 그러니까 미시건주 경계에 있는 거죠. 요 디트로이트 요 곰방. 여기 요 정도 거리 떨어진대. 야, 진짜 이거 금방 갈 겁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꽤 거리가 되는데 한 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서비스 센터는 진짜 아예 하나도 없고요. 스토어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아마 트로이인가 그럴 것 같은데 여기 고급 백화점들이 몰려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아마 뭐 전시하게끔 해줬겠죠. 그래서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 큰 주에 지금 하나 있어요. 이게 시카고 여기 뭐 클리브랜드 이게 다 주 바깥에 있는 거고요. 이 주에 딱 하나 있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슈퍼차저는 도처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테슬라가 확실히 어떤 이런 전기차에 뭐가 필요한지는 정확히 그러니까 미시건에 실제로 차가 안 돌아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풀렸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차를 다른 주에 가서 사갖고 트랜스퍼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천 명이나 돼서 지금 미시간 내에 몇천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몇천 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확실히 이런 테슬라의 운영 방법 그러니까 나는 차를 설령 여기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이 슈퍼차저를 다 까는 점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론 소비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지만요 테슬라 혼자 다 깔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차 팔기 전에 먼저 깔고 본다라는 진짜 이 촌동네까지 여기 사람 거의 안 사는 데인데 야 이거 이런 데까 여긴 좀 사는데 여기 이런 데 가면 거의 이제 안 사는 이 북쪽에는 거의 없는데 올라가 보면 거기에도 꽤 전 영역을 커버하기 슈퍼차저를 다 깔아놨습니다. 참 테슬라의 운영 방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